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페인터 해서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이 레이어 중에서 한 8가지 정도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레이어들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라던가 아니면 다른 핸드폰 디지털 프로그램이라던가 클립 스튜디오 등 다른 디지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기능들이니까요. 설명 끝까지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거는 표준 레이어, 노멀 레이어인데 무난하게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 묘사를 할 때 그 위에 덮어 씌울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미술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레이어는 어둡게 하기 레이어인데요. 어둡게 하기 레이어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활용하면은 빠르게 그림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표준 레이어로 좀 밝은 거를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 컬러를 찍어서 여기를 이렇게 덮겠죠. 근데 이거를 덮으면 표준 레이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도 다 덮여버리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어둡게 하기 레이어를 적용한다면 지금 여기 삐져나왔던 것들이 삐져나오지 않는 게 보이시나요? 표준으로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둡게 하기 레이어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밝은 부분만 골라서 어둡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다른 데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소년이 안고 있는 이 쿠션의 밝은 부분만 어둡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자기가 선택한 색상, 오른쪽에 있는 이 선택한 색상 있죠? 이것보다 밝은 부분만 딱 골라서 명암을 넣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한 톤 묶어주거나 어둡게 추가를 해줄 때 쓰기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빛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레이어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은 스케치를 해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만약에 표준 레이어였으면은 이렇게 다 삐져나가가지고 다 일일이 지워주고 스케치가 보이도록 정리를 해줬어야 할 텐데 어둡게 하기 레이어를 사용하면은 밝은 부분만 골라서 어둡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요, 곱하기 레이어예요. 곱하기 레이어는 어둡게 하기랑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까지 같이 동일하게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곱하기 레이어는요, 기존에 제가 묘사해 놓은 것들의 밀도를 해치지 않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명도만 딱 동일하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묘사해 놨던 거를 덮거나 불투명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수채화로 물감을 한번 덮어 씌워주는 것처럼 뒤에 있는 묘사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둠을 깔아줄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명암을 깔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한다면 점점 묘사를 밀도를 올려가면서 어두운 것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남발하면 지나치게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레이어는 밝게 하기 레이어입니다. 밝게 하기 레이어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둡게 하기 레이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밝게 하기 레이어는 그 반대로 어두운 부분만 골라서 밝게 만들어줘요. 이 소녀의 왼쪽에 있는 이제 얼굴 명암을 밝게 올려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밝은 부분의 색상을 골라서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밝은 것들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요, 어두운 것들만 건드립니다. 다른데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기본 셔츠의 명암을 골라서 이것보다 어두운 것들은 다 밝게 만들어버리고 싶다 한다면 어두운 것만 밝아지고 오른쪽에 이미 밝은 부분은 건드려지지 않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의 명도를 조절하거나 너무 어둡게 칠해버렸다 싶은 것들을 밝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빛을 정리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레이어 중에 하나고요. 빛에 대한 이해만 능숙하다면 어둡게 하기와 밝게 하기 레이어는 정말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자기 그림이 너무 밝아지거나 너무 타버렸을 때 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너무 타버렸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의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칠한 다음에 밝게 하기 레이어를 빼주면 그림 전체가 사진 보정한 것처럼 전체적인 색조로 통일되는 효과도 있어서 사진 보정할 때도 가끔씩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운 것만 골라서 밝게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레이어들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몇 가지는 이제 보정 기능인데, 스크린, 색상 닫지, 선형 닫지. 색상 닫지 레이어는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레이어 효과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빛을 올려주는 레이어예요. 보면은 굉장히 쨍하죠? 이거 너무 많이 쓰면은 그림이 눈부셔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색상 닫지 레이어를 쓸 때는 어두운 쪽 색을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빛 효과를 적절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밝게 빛을 주거나 빛이 있는 것 같은 발광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색상 닷지가 그림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레이어라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선형 닷지 추가, 영어로는 라이니어 닷지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이제 뒤에 것들을 불투명하게 가리면서 영향을 줘요. 빛이 적용된 게 아니라 빛이 덮어지는 느낌으로다가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빛을 올리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색상 닷지는 굉장히 대비가 세지죠. 그래서 그림이 되게 보기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선형 닷지는 이런 식으로 한 톤 불투명하게 위에 얹어지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효과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편안한 거는 이 스크린이에요. 보시면 색상 닷지하고 스크린하고 똑같이 빛을 올라간 효과인데 스크린이 조금 더 뿌옇고 차분한 게 느껴지죠. 얼마나 차분하냐, 그림 위에 얹어지냐, 아니면은 그림에 직접적으로 대비를 확 세게 만드느냐 차이로 이 스크린, 색상 닷지, 선형 닷지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선형 닷지랑 스크린이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스크린이 가장 차분하고요. 색상 닷지가 가장 그림에 미치는 영향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보정만 사용해서 나머지도 되게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뭔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빛을 추가한다는 입장에서는 스크린, 색상 닷지, 선형 닷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 기능 중 하나는요, 바로 색조 기능인데, 색조는 색의 온도죠. 이거를 이제 조절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명도로 똑같은 채도로 그리더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 색조인데, 그림 안에 이 색조만 조절해주는 게 바로 색조 레이어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이 소파가 초록색인데 파란색 소파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선명한 색을 찍던 간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용도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제가 색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회색으로 부어서 흑백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어 맨 위에 올려놓고 껐다 켰다 하면서 보는데, 어둡고 밝은 거에서 인물의 머리라던가 명암이라던가 사물의 배색이 구분되지가 않으면 사람들 눈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컬러였을 때랑 흑백이었을 때랑 그림의 또렷함이 전혀 차이가 없죠. 모든 사물이 각각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가를 엄청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색조 레이어예요. 흑백으로 봤을 때도 그림이 뚜렷한가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 7가지를 설명해 드리셨는데, 사실 레이어는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되면 안 될수록 레이어를 포함해서 보정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도를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대비를 올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그림 안에 있어서 색상들이나 스케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초보자한테는 없기 때문에 디지털 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림이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색상과 스케치를 다루는 능력과 그림에 대한 통제력이 올라가다 보면 몇 가지 기능 안 쓰더라도 금방금방 완성도 있는 그림을 완성하게 되니까요. 너무 그렇게 디지털 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림에 대한 필력이 올라가다 보면 재료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되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 의존해서 자기의 미술적인 내공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토샵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도 동일한 효과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포토샵 기능에 대한 영상이라던가 튜토리얼을 원하는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